어떻게 10분 좀 지났는데 잘 쉬었나요? 네. 네, 힘 나시죠? 네. 예, 토요일이긴 하지만 힘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2부 강의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국립중앙박물관 신라실의 풍경인데요. 제가 동그라미 쳐져 있는 사진 속에 보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양쪽에 맞은편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유물을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좀 더 제가 가까이 가서 살펴봤습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유물이 없습니다. 예,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출장 갔어요. 예, 국내 전시에 다른 전시회. 이 한 점은 중앙박물관 내부 전시에 다른 전시 공간으로 갔고요. 인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유물이 빠지고 대신에 이런 유물이 있었어요라고 사진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근데 왠지 사진 속에 있는 유물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세요? 또 잘 보시면 말이 보이는 것 같고 그 위에 사람이 탄 것 같죠? 그래서 이 유물의 이름은 보통 말 탄 사람 모양 토기. 근데 좀 더 가까이 가서 보시면, 좀 더 다른 걸 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 모습? 네. 네, 보신 듯도 하고 아닌 것도 같는데 뭔가 그러신 것 같죠? 이게 우리나라 토기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말탄 사람 모양 토기라고. 근데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게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슬라이드 필름으로 촬영한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영광스럽게도 저는 이 기마인물 모양 토기를 말탄 사람 모양 토기를 만져봤다는 거죠. 제가 다녔던 박물관에서 토기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 소장품, 제가 다녔던 박물관 소장품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그 중요한 토기를 대여해 온다고 그러죠. 빌려와서 전시를 했을 때 빠져서는 안 될 토기로 저희가 이거를 찝었죠. 그래서 중앙박물관에서 이제 대여를 해 와서 포장 상자를 열고 이거를 들고 진열장 안에 넣었습니다. 누가 넣었냐? 바로 제가 넣었죠.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실수하면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혹시라도 뭔가 손상이 되면 저는 역사에 이름을 길이길이 남잖아요. 역사에. 그래서 떨렸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이 작품을 이제 진열장 안에 놓고 이제 세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매일같이 가서 봤습니다. 아침에 보고 점심에 보고 저녁에 보고 왜 이 작품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까 헤아려보고 살펴보고. 근데 그 해 여름에 그 박물관에서 관람 감상문 현상 공모를 했어요. 중고등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열심히 써서 제출을 했죠. 그래서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아이들이 한결같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언급했던 토기가 바로 자유물이 바로 이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말 탄 사람 모양의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을 했다. 그런 게 대체적인 평이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유명해서도 그렇지만 실제로 본 사람들한테 느낌이 굉장히 좋구나 라고 하는 그때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거는 두 점 가운데 두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요거는 하인상 내지 시종상이라고 불리는 작품이에요. 지금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벽면으로 갔기 때문에 사방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는. 근데 이전 전시에서는 사방에서 볼 수 있는 구조여서 제가 마침 촬영을 한 게 있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기는 장식을 위한 토기인 건가요? 네, 궁금하시죠? 조금 이따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너무 세련되고 손 잘 디테일하게 표현해주세요. 면접 보기도 네. 잘 보셨나요? 네. 아마 이렇게 꼼꼼하게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윗부분도 보이고 그다음 옆부분도 보이고 뒷부분도 보이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토기는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화면의 왼쪽이 좀 전 영상에서 보셨던 하인상,
시종상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토기가 좀 더 유명하죠. 주인상이라고 불리는 갑옷을 멋있게 장식하고 있는 이 두 점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교육을 할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데 다르거든요. 같은 점 찾게 하면 일단 말이 있고 사람이 탔고 그리고 일반 말에서는 볼 수가 없는 등 위에 깔때기 같은 게 달렸죠.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깔때기 안에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그리고 말 앞에 대롱이 나와 있고요. 좀 이상하죠?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차이점을 따지자면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아래 보시면 그 주인상의 모습이 굉장히 뭔가 많이 잘 갖췄죠. 모자 관모라고 하는데 이것도 잘 쓰고 그 다음에 갑옷도 잘 갖추고 있고 그 반면에 왼쪽에 있는 시종상 같은 경우에는 복장이 좀 다르죠. 신분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교를 해서 봤을 때에도 더 많은 걸 또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이 말탄사람 모양 토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박물관에 있지는 않았겠죠. 이 신라시대 작품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신라의 수도 바로 경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도 또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경주에 가시면 바로 이런 장면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요거는 네, 요즘 사진이거든요. 바로 여기 보통 무덤이라고 하면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이건 사라졌고요. 밑에 부분만 이렇게 남겨져 있죠. 이것이 바로 기마인물 모양 토기, 말탄사람 모양 토기가 발굴되었던 금룡총이라고 하는 무덤이에요. 이 무덤의 위치는 이따 이제 설명이 나오겠지만 천마총이라고 하는 대능원 지역 바로 길 건너편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발굴을 다시 재발굴을 지금 진행 중 거의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가볼 때 저번에 가봤을 때는 막 파헤쳐진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옛날 일제강점기 때 발굴을 했는데 여기서 유물이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말 모양 토기가 나왔어요. 일부가 엄청 커다란 나중에 아마 공개가 될 텐데. 그래서 원래 이 금룡총이라는 무덤이 1924년에 발굴이 됐어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 발굴 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민가가 이렇게 집들이 둘러싸여 있고요. 네모 상자 안에 보면 요게 나무들이 보이시죠? 돌이 쌓여져 있고요. 바로 무덤이었어요, 이게. 무덤 윗부분, 본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사라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1924년에 여기를 발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돌을 드러내고 파들어 갔더니 바로 아래쪽 시신이 있는 관 근처에서 바로 토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하인상이고요. 왼쪽에 있는 게 주인상이죠. 이렇게 두 점이 이런 상태로 발굴이 됐습니다. 근데 사진을 잘 보시면 깨진 흔적 보이시죠? 그게 수습하고 나서 이제 붙여가지고 어떻게 전시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이 되는 거예요. 막 흔적, 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보존과학 하시는 분들이 다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처럼 다 해체를 했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다 분해가 됐던 거예요. 다 깨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박물관에서 만나는 말탄사람 모양 토기는 이러한 손길 끝에 겉보기에는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손상이 없는 듯한 모습으로 만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경주에 있었던 금룡총에서 1924년에 발굴이 돼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신라실에 두 점이 딱 마스코트처럼 전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저런 발굴을 아마 일본으로 밖으로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마 이 발굴이 돼서 이게 아마 조선 총독이 왔을 때 그 경주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발굴해야 된다 얘기를 해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발굴하고 그 당시에 아마 조선 총독부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1915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아마 글리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유물들이 해방 이후에 1945년 12월인가? 45년에 해방되고 나서 국립박물관이 발족을 하면서 거기 총독부 박물관 유물들이 다 넘어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현재 중앙박물관 유물이 되었죠. 그래서 이 말탄사람 모양 토기의 이제 비밀을 찾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는데요. 근데 과학의 힘을 빌은 거죠. 가장 간단한 게 바로 엑스레이를 이제 쏘면 내부 구조가 보이잖아요. 엑스레이를 쬐더니 바로 속이 비인 거예요. 속에 비인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CT를 찍었더니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CT가 문화재에도 사용이 되거든요. CT를 찍었더니 거기에서는 뭐 수치들, 뭐 대롱의 폭, 대롱의 지름이라든가 그리고 심지어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의 용량. 그래서 그 CT로 촬영을 해서 그 나온 거를 살펴봤더니 240리터인가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항을 해보면 일반적인 말하고는 다르게 등에 깔때기가 있고 앞에 대롱이 있고 속이 비었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술의 민족답게 술을 딱 떠오르실 텐데요. 240ml. 예. 술병과 비슷한 이 병의 형태는 아니니까 바로 주전자였습니다. 이게 주전자였어요. 깔때기를 넣고 대롱으로 따르는. 어떻게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관련해 보면 재래용품이었던 거죠. 재래용품 가운데 주전자였고요. 또 하나의 상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주전자도 모양이 여러 가지일 텐데 하필은 말 모양을 했을까? 말이 고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특히 신라의 건국설화들 보면 말이 등장을 하곤 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 등장하는 말은 이 죽은 분이, 돌아가신 분이, 무덤 속의 주인공이 이 말을 이용을 해서 다른 세상으로 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징을 부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형태 중에는 말 모양 토기도 있지만 수레 모양 토기들도 있거든요. 가야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수레를 이용을 해서 다른 세상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재래 용기로서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런 상징적인 역할을 또 하는 거죠.